네, 안녕하세요, 설아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약 8년 정도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경험을 브런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가 사라라고 해요. 저는 내가 선택한 일터 싱가포르에서의 작가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뭐 영문 이력서, 링크드인 취업 컨설팅을 통해서 외국계 취업을 그리고 해외 취업을 도와드리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싱가포르 구직이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실은 당연히 그 나라에 가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게 최고의 케이스긴 하지만 사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시간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부터 구직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면접이랑 그런 재택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리크루터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뭐 링크드인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리크루터한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막 영국에 있다거나 뭐 체코에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경우에도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 중에서도 사람을 찾을 때 뭐 인사 담당자들이 링크드인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인사 담당자는 뭐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뭐 비자까지 받은 다음에 그 비자를 들고 이렇게 해외에 나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 상담해 드렸던 분들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영문 이력서를 탄탄하게 잘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릴 링크드인이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가입하셔서 프로필도 잘 꾸미시고 그러신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싱가포르 구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개발자나 디자이너 쪽은 어느 정도 해외 취업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다른 직무들도 해외 취업이나 싱가포르 취업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일단 저만 해도 개발자도 아니고 디자이너가 아니었을 뿐더러 싱가포르의 장점 중에 하나가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 헤드쿼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드쿼터에는 아시아 각 나라를 담당하는 그런 담당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담당자는 해당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한국인이 많이 필요하고 그 직군은 뭐 고객 관리나 영업, 사업 개발, 뭐 회계 이런 쪽이 될 수가 있죠. 마케팅도 포함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에는 에이펙 헤드 오피스나 헤드쿼터가 많기 때문에 그 헤드 오피스에서 한국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한국으로의 사업 진출을 꾀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을 채용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러한 채용 정보들을 보기 위해서 싱가포르 취업을 하기 위한 구직 사이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깐 말씀드렸던 링크드인 우선 그 사이트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디드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인디드닷컴. 그 사이트는 글로벌 구직 사이트인데 거기서 장소를 싱가포르로 지정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인과 인디드 이 두 개만 사용하셔도 대부분은 문제가 없으실 건데 만약 더 좀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 혹시나 내가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시면은 뭐 jobstreet.com이나 monster.com 같은 그런 사이트도 괜찮아요. 그리고 해외 취업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의 한국인 커뮤니티 사이트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이트에 구인구직란도 보시면은 좋아요. 싱가포르에는 한국촌이라는 커먼 한국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코트라 사이트예요. 코트라도 해외 취업을 굉장히 서포트해주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그런 해외 취업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트라 싱가포르에서도 관련 정보를 좀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링크드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링크드인을 활용해서 해외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링크드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링크드인은 커리어 SNS로 기존의 다른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과는 좀 다른 결이 달라요. 링크드인의 프로필에는 자신의 경력이랑 학력 등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 온라인 이력서로 통해요. 그래서 그 프로필을 보고 글로벌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그 사람한테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졸업 전에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링크드인 프로필을 만들어라고 추천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SNS라서
본인과 같은 학교 아니면 회사를 나온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서 뭐 조언을 구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구직자들한테 링크드인이 좋은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관심 회사에 다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관심 회사를 검색을 해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프로필을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이력을 만들어 왔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의 현재 뭐 커리어 로드맵을 좀 만드는데 참고가 많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인사 담당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링크드인을 통해서 먼저 메시지를 받고 그분들이 저한테 이력서를 좀 받아보고 싶다, 너한테 관심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력서를 준 다음에 면접까지 본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들 중에서는 구글 같은 회사도 있었어요. 물론 제가 구글 면접에서 그때 떨어지긴 했는데 저는 구글에 지원을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면접을 보고 있으니까 참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이거 저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뭐 그동안 상담해 드렸던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도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링크드인 가입하셔서 프로필을 꼭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일단은 경력과 학력을 먼저 넣으신 다음에 좀 영어로 우선 만들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고 싶은 포지션에서 중요한 스킬이나 키워드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하셔서 그것들이 본인 프로필 잘 좀 나오게 만들어 두시면은 아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검색 알고리즘으로 사람들의 프로필이 검색했을 때 뜨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들을 좀 잘 파악해 두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링크드인 통해 가지고 취업을 하는 케이스나 취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상담하셨던 분들 중에 링크드인 통해 가지고 면접 제안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을까요? 네, 있으시고, 그때 제가 링크드인 프로필을 조금 꾸며드리는 걸 도와드렸었는데요. 링크드인 프로필을 꾸며드릴 때는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 분야의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은 마케팅 하시는 분이었는데, 마케팅의 경우에는 뭐 리서치나 아니면은 뭐 커스터머 서비스, 그리고 그분이 또 소셜 마케팅, 또 SNS 쪽을 관리하셨기 때문에, 뭐 소셜 마케팅 컨텐츠 이런 식으로 같은 키워드를 또 넣으셨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뭐 개발자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잘하시는 그 프로그램 이름명을 딱 넣는다던가 이렇게 프로필을 좀 꾸미셨었어요. 문과생들이 주로 취업할 수 있는 직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문과생들이 싱가포르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좀 한국어를 좀 쓰는 직무가 좀 많긴 해요. 아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와 같은 전공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스킬을 더 가졌냐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외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 거는 한국어 가능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살릴 수 있는 직무로 문과생들이 좀 많이 가는 편이긴 한데, 그 첫 번째가 고객 관리 업무예요. 이 고객 관리 업무는 한국 시장의 한국 고객을 관리하는 업무예요. 여기에 취직하시면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한국 고객들의 뭐 이메일과 전화에 응대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일은 사업 개발 업무예요. 이거는 제가 이 업무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한국 시장을 넓히려는 회사의 사업 개발팀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뭐 한국 내 잠재적 고객이 될 회사나 사람을 찾아보고 그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렇게 한국 시장에 막 진출하려는 회사라면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와 그런 소통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외국인들 대신해서 제가 그 업무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상품과 서비스를 로컬라이제이션 한다던가 다양한 업무를 좀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것과 연결이 되는 영업 업무가 또 되겠죠. 이거는 기존의 고객들에게 계속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가 되겠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헤드헌터가 또 한국 분들이 좀 많이 가세요. 이게 싱가포르는 나라는 작지만 회사들이 참 많아서 헤드헌팅 회사들도 정말 많거든요. 뭐 헤드헌팅은 아시다시피 뭐 한 회사와 구직자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회사들인데 이 헤드헌터도 이렇게 직군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파이낸스 헤드헌터나 아니면 IT 헤드헌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니면 언어별로도 나눠지거든요. 뭐 태국 헤드헌터, 뭐 베트남 헤드헌터, 한국인 헤드헌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인들이 헤드헌터로 많이 취업하시는 케이스도 요즘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콘텐츠 번역을 하시는 그런
쪽도 많이 있죠. 이거는 뭐 콘텐츠를 한국어 버전으로 번역하고 또 넓게 보면은 그 상품을 좀 한국식에 맞게 바꾸는 등의 로컬라이제이션 업무도 좀 같이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는 주로 많이 간다는 곳이라는 뜻이지 꼭 여기로 간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 들어가기 위해선 영문 이력서를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문 이력서 작성 팁이 있을까요? 한국에도 서류 광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문 이력서에도 똑같이 서류 광탈이 있어요.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를 보는 시간이 대략 보통 7초라고 해요. 그래서 내 이력서에서 자랑스러운 부분을 최대한 위에 적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신입이라시면은 뭐 학점을 잘 받았던 거,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던 거, 뭐 이런 거를 쓰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회사에서 우수사원이 된 적이 있다, 프로젝트를 성공했다, 뭐 영업을 얼만큼 향상시켰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해외 채용 공고는 한국과 달리 정말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이런 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채용 공고를 보시고 거기서 필요한 스킬과 경험을 잘 체크해 보시고 나와 맞는 게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거를 이력서에 중점적으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문 이력서는 한국과 다르게 굉장히 자세하게 쓰는 게 좋아요. 뭐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고객 응대 이렇게만 썼다면은 영문 이력서에서는 나는 손님을 맞이하고 그분의 질문과 문의사항에 친절히 대답하고 그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력서가 통과돼가지고 면접에 갔을 때는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많이 받는 질문을 대략 대여섯 개 정도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소개예요. 뭐, tell me about yourself. 이렇게 만약 말을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성취, 그리고 미래 이 순으로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주로 나의 전공이나 경력 중에서 지금 지원하는 회사와 자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을 했고, 뭐, 이런 거를 배우고, 뭐, 계산을 시켰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원하는 곳에 잘 해낼 수가 있고 적응도 잘 할 수 있고 앞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 why Singapore? 뭐 혹은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Why Singapore? What made you come to Singapore?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직할 때는 안 받았는데, 처음 구직할 땐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뭐 해외에서 유학을 한 것도 아니었고, 한국에서 그냥 일 잘 하다가 갑자기 싱가포르로 오고 싶었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왜 갑자기 싱가포르에 오고 싶은지 궁금해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싱가포르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그 회사에 다닐 확률도 그만큼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을지, 그거를 걱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어, 싱가포르에서 취업까지 다 하시고 나서, 싱가포르란 나라가 좀 안 좋아가지고, 한 6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몇몇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 왜 가고 싶은지, 여기서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것을 본인이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좀 정리해 보시는 좀 작업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why this company 뭐 지원 동기겠죠. Why do you apply to this position 뭐 이렇게 될 텐데 어 이게 지원 동기긴 하지만 결국 면접관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지원자가 현재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뭐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비어있는 이 자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그냥 잘 해줄 수 있는가 이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너네가 지금 너희 회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 해결해 줄 수 있고 개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뭐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으로는 지난 회사의 뭐 사직 이유가 되겠죠. Why did you leave the previous job? 이거에 될 텐데, 뭐 당연히 이전 회사나 상사가 싫어서 그만두었다고 말하는 건 안 되고, 더 큰 기회와 도전을 하고 싶어서, 음, 여기 지원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더 큰 물에서 조금 놀고 싶어서 발전하고 싶어서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싱가포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으로는 Why me? Why should we hire you? 이게 되겠는데 이건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너를 뽑아야 되는지 뭐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럴 때는 역시나 지원 공고에서 있었던 그 스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하면 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스킬을 이전에 받은 질문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면 그 외에 보너스 스킬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언급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What is your strength or weakness? 이게 될 텐데 장단점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단점 같은 경우는 단점을 말하되 내가 지금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싱가포르 취업 시 본인이 감당해야 할 것과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조금 채용 프로세스가 많이 느려요. 이게 외국은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사람을 빨리빨리 뽑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지원을 하면은 한 일주일 안에 답변을 받겠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원을 하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연락 주는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사람들은 그거를 기다리다가, 나 안 됐나 봐, 막 제풀에 지치거나 이러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해외 취업을 준비하실 때는 조금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계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 저만 해도 처음 지원해서부터 최종 입사하기까지 거의 5개월이 걸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연락 와서 면접을 보자고 하고, 그다음 면접 본 다음에도 뭐 한 달 있다가 다시 2차 면접을 보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하지 않은 산업군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금융, 무역, 마이스 이런 산업들이 좀 특화된 곳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패션 디자인을 한다, 아니면 콘텐츠를 만들거나 제작하는 그런 쪽에서 일한다고 하시면은 그런 쪽의 직무를 싱가포르에서 찾으려면 조금 힘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몸담고 있는 산업군과 싱가포르가 좀 잘 맞는지를 좀 확인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 후에 좀 감당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은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부분인데요. 싱가포르는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 기대하시면은 좀 힘드실 거고, 뭐 4대 보험이 없는 대신에, 내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은 그 영수증을 회사에 다시 제출하면은 뭐 돈을 뭐 상환해 준다던가 그런 식의 복지는 좀 있어요. 좀 큰 회사일수록 뭐 복지는 많은데 보통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복지가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대신 한국보다는 세금이 좀 적은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서는 좀 상세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고에 대한 불안감인데요. 제가 처음 이게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제가 같이 입사 동기라고 하죠. 두 명이랑 같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4개월 후에 그 두 명이 잘렸어요. 저는 그거를 처음 보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쉽게 자르고 사람이 이게 쉽게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살다 보면은 뭐 권고사직을 당했다느니 우리 팀이 갑자기 없어졌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냥 최선을 다하고 나는 내가 좀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좀 살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좀 겁을 먹지 않으셔도 좋을 게 해고보다 이직이 한 두세 배는 더 많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좀 도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